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9월 학평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학 영역이고요. 문제지 15쪽과 16쪽에 있는 고전 소설 최연전 42번부터 45번까지 해설입니다. 먼저 작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최현전이죠. 최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제는 최현의 영웅적 일대기이고요. 갈래는 고전소설, 군담소설, 영웅소설, 가문소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영웅소설로서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45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기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이 작품은 영웅소설로서 주인공인 최연은 비범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도 유소사, 공도사, 완삼이라는 조력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특징으로 돌아와서 작품의 전반부에서는요, 최연의 고행남과 그리고 최현과 월계, 영애라는 여인들과의 결연 과정이 나타나고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최연의 영웅담과 함께 최연의 아들인 최홍의 영웅담이 그려집니다. 작품의 줄거리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은요, 최윤성과 석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아버지 최윤성은 모함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가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소사를 만나게 되어 그의 양자가 되지만 유소사 부부가 죽게 되면서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공도사와 완삼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 이후에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관직에 오르고 적들을 물리치면서 충절을 다하는 영웅적 면모를 갖추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영웅 서사를 지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 현은요, 수적, 즉 해적들로 인해서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고 혼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겪죠. 그치만 조력자인 유소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대화하게 돼요. 유소사는 최연에게 사는 곳, 나이,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현은 대답합니다. 나이는 7이고 이름은 최현이다. 모함으로 유배간 아버지에게 가다가 어머니 그리고 일행과 헤어졌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홀로 남게 된 내력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소사는 이러한 현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난밤 내가 꿈을 꾸었고 아이를 데려왔다 라고 유소사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소사의 부인 역시 간밤에 꿈을 꾸었고 북두칠성이 떨어지는 이 당시에는요 아주 길한 태몽이었다고 해요. 꿈을 꾸었다며 현을 양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사건을 암시함과 동시에 유소사 부부와 그리고 최연의 만남이 운명적임을 나타내 줍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보니 유소사 부부가 죽네요. 그리고 최연은 또 의지할 곳 없는 몸이 되어서 홀로 떠돌게 됩니다. 또 한 번의 고난을 겪네요. 자, 이때 조력자인 한 도사를 만나게 되고 이 도사는요, 천사검과 옥갑경, 즉 하늘이 내려준 칼과 경전을 최연에게 건넵니다. 그치만 최연은 거절합니다. 여기서 도사는요, 최연에게 너는 하늘이 대명 큰 뜻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천사검과 옥갑경을 건넵니다. 그치만 최연은 또 거절합니다. 여기서 도사는 다시 한번 최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A 부분이 되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43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43번 문제는 A 부분에 나타난 도사의 말하기 방식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A 부분 보면서 43번도 같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A 부분을 보면요. 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천사검과 옥갑경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되면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해 동서남북 바다 즉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43번 문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골랐을 것 같아요. 자,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도사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검과 경전을 잘 간수하고 지내다 보면 머지않아 상장군의 절원과 대원수의 인신을 찰 것이니 즉 높은 관직에 부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최연에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 최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영웅으로서 앞으로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현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도사의 이름과 거주지를 묻습니다. 도사가 자신의 이름은 공신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남경 순천부로 가라면서 앞으로 최현이 가야 할 곳을 암시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도사가 홀연히 사라져버리죠. 이 부분은 도사, 즉 공신술이 초현실적인 인물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품의 비현실성과 정기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도사가 떠난 후에 최연은 남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밥을 빌러 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의 주인이 최연을 보고 낯이 익대요. 그러면서 적선, 즉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사람을 구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최연은 한 상인이 파선하여 도운 일이 있지만 이건 너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내가 바로 그 상인 완삼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완삼은요 또 다른 조력자에 해당됩니다. 자, 완삼은 꿈에서 공자, 즉 최연을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또 꿈이 나왔죠? 사건 암시. 자, 그러면서 당시 최연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위기를 모면했고 지금껏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최연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극진히 대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네요. 1번.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 있었나요? 없죠. 땡. 2번.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이 부분 역시 본문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3번.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유난히 인물들 간의 대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우리는 먼저 최연과 유수사의 대화를 통해서 최연이 홀로 남겨진 정황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최연과 완삼의 대화를 통해서는 두 사람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4번과 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4번. 풍자적 기법을 통해서 인물의 부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자, 풍자. 인물의 부정적 성격. 자, 모두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4번도 땡.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서술자 개입은 고전소설의 단골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서술자 개입이 없습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요 공신술, 도사죠. 니은은 완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연의 조력자들이죠. 적절한 설명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역과 달리 니은은 뛰어난 지략을 활용해서 최연을 돕는다. 자, 완삼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과거 자신을 도와준 채연에게 보답하고자 안식처를 제공할 뿐이죠. 뛰어난 지략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과 달리 니은 완삼은요, 채연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채연을 돕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2번이 됩니다. 자, 이 완삼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주강에서 위기에 처했었고 그 위기를 구해준 것이 최연이기 때문에 최연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나머지 살펴볼게요. 3번. 니은과 달리 기역은 최연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연을 돕는다. 자,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조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즉 공신술과 완삼 모두 최연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3번도 땡.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연을 돕는다. 자, 여러분들 기역과 니은 이 두 인물이 약속 때문에 돕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번도 땡.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최연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연을 돕는다. 자, 여러분들 공신술의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검과 옥갑경을 최연에게 건네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초월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치만 아까도 설명했듯이 완삼은요. 최연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안식처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초월적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4번은요. 정답 2번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보기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자, 이 최연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영웅 소설로서 주인공인 최연은 비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여러 번 겪지만 새로운 인물, 즉 조력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늘이 대명을 위해 최연을 냈다고 공신술이 말하는 것은 최연이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번 선택지 맞습니다. 자, 2번. 천사 옷값을 자신이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이 말하는 것은 최연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서 선생님이 최연의 승리가 예정된 부분 체크해 줬죠. 아까 A 부분이고요. 도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최연의 승리가 예정된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정답 2번이 됩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최연이 수적을 만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 고난에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4번. 유소사 부부가 죽어서 최연이 의지할 곳을 잃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유소사가 꿈속 암시대로 최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최연과 유소사의 만남이 운명적임을 나타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5번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본문도 간략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